조용한 오하이오 교회의 안방, 밤 10시 반. 마침내 집안이 고요해진다. 한 여성이 나무 화장대 앞에 앉아있고 술이 달린 스탠드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이 유리 위로 따뜻한 광채를 내뿜는다. 그녀는 폰즈 콜드크림 단지의 무거운 뚜껑을 조심스럽게 돌려 연다. 가벼운 찰칵 소리. 은은하고 파우더리한 라벤더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그녀는 익숙하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를 이용해 머리를 뒤로 묶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이다. 하루의 끝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두 번째 교대 근무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침실 문은 닫혔지만 그녀의 영위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의 여성은 집에 돌아오는 순간 피로를 내려놓는다. 하지만 그 당시 안방에는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법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힘들이지 않은 완벽함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규칙들이었다. 이것은 1950년대 아내들이 침실 문 뒤에서 따라야 했던 10가지 암묵적인 규칙들이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1950년대 주부를 생각할 때 진주 목걸이와 구운 로스트 요리, 그리고 티 없이 깨끗한 거실을 떠올린다. 하지만 손님들이 떠나고 현관문이 잠기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진실은 침실 문턱에서도 기대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그 기대들은 더욱 사적인 영역이 되었다. 이 10가지 암묵적인 규칙들은 잡지에 실린 적이 없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여성들에 의해 조용히 흡수되었다.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러한 습관들은 덜 구식처럼 보인다.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일상의 반복만이 아니었다.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조용한 품격이었다. 우리는 10위부터 1위까지 거꾸로 세워볼 것이다. 마지막 규칙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것이 결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하루의 가장 첫 번째 환상과 함께 시작된다. 10번, 아침 얼굴의 비밀.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깨어나는 것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1955년의 아침은 남편이 눈을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여성이 남편에게 자다 일어나 주름진 진짜 아침 얼굴을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종종 15분에서 30분 일찍 깨어나 그녀는 무거운 양모 담요 아래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차가운 욕실 타일에 맨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물 세수 코티코티, 페이스 파우더를 가볍게 바르고 아마도 레블론에 연분홍색 립스틱을 살짝 발랐을 것이다. 그녀는 머리를 빗어 밤새 엉킨 머리카락을 정돈한 뒤 다시 침대로 들어가 이제 막 깨어난 척을 했다. 오늘날 우리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아침에 엉망진창인 현실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은 아름다움이라는 환상이 일광이 비치는 첫 순간부터 유지되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아내로서 갖추어야 할 우아함에 예상된 표준이었다. 5번, 힘들이지 않은 잠옷. 현대 여성은 잠잘 준비가 되면 오버사이즈 티셔츠나 낡은 플란넬 스웨트 팬츠를 집어든다. 편안함이 유일한 우선순위다. 하지만 세기 중반 가정의 침실문 뒤에서 잠옷은 여전히 격식 있는 의상이었다. 힘들이지 않은 잠옷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백화점 카탈로그는 수마일의 나일론 트리코, 레이온, 빳빳한 레이스를 판매했다. 이 옷들은 몸을 돌릴 때마다 바스락거렸고 얇고 미끄러운 원단은 추운 1월 밤에 거의 온기를 주지 못했다. 많은 여성은 화요일 다림질 루틴의 일부로 잠옷에 주름을 펴는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침실은 긴장을 푸는 곳이 아니었다. 그저 거실의 부드러운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 위에 있었다. 잘 때 누더기 같은 편한 셔츠를 입는 것은 자신을 방치하는 신호이자 로맨스를 유지하지 못한 실패로 여겨졌다. 8번, 남편에게 헤어롤을 절대 보이지 마라. 완벽하게 조각된 1950년대의 웨이브를 얻으려면 기계적인 개입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명한 아내는 아름다움의 기계적 장치가 엄격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딱딱한 금속 롤러, 꽉 조이는 분홍색 폼 실린더, 그리고 두피를 잡아당기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실피는 매우 비로맨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것들을 머리에 두르고 자는 것은 마치 돌 가방 위에 머리를 얹고 쉬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남편은 이 육체적인 고군분투를 절대 봐서는 안 되었다. 여성들은 머리를 우아한 실크 스카프나 파스텔 톤의 수면 모자로 능숙하게 감싸서 아래에 있는 장치들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고통은 사적이었고 결과는 공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편안함이 외모보다 항상 뒷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물리적인 상징이었다. 이 초기 규칙들은 대부분 외모에 관한 것이었다. 아름다움을 위한 고된 노동을 방의 그늘 속에 숨기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룻밤의 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알게 된다면 더 큰 진실을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침실 문이 더 굳게 닫히면서 암묵적인 법은 그녀가 무엇을 입느냐에서 그녀가 무엇을 느끼도록 허용되느냐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화장대 거울에서 벗어나 그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유지하려고 애썼던 한 장소를 열어보아야 한다. 1번, 보이지 않는 구급함. 오늘날 공유하는 욕실 수납장을 열면 모든 것이 보인다. 수십 개의 빛나는 세럼, 밝은 색의 탐폰 상자, 매일 먹는 비타민이 선반 위에 공개적으로 놓여 있다. 하지만 1950년대의 아내의 신체적 현실은 사실상 보이지 않았다. 암묵적인 규칙은 욕실이 생물학적인 현장이 아니라 티 없이 깨끗한 청결함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녀의 개인 용품들, 약국 직원이 평범한 갈색 종이로 어색하게 감싼 코텍스, 위생 벨트 상자든 미돌, 작은 병이든 은 맨 뒤로 밀려났다. 그것들은 바바솔, 면도 크림 캔과 그의 올드 스파이스, 무거운 유리병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졌다. 갈색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억제되었다. 그녀의 통증, 생리주기, 신체적 불편함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관리되어야 했다. 그녀는 완벽한 여성으로 기대되었지만 그녀의 여성성의 물리적 증거를 주변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6번, 화장대의 경계. 구급함이 남편의 편안함에 속했다면 화장대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심리적 경계였다. 전형적인 색이 중반의 침실에는 커다란 거울과 여러 개의 얕은 서랍이 달린 나무 화장대가 있었다. 집의 나머지 공간이 아이들과 결혼 생활을 위해 헌신되었다면 이 몇 평방 피트의 유리와 나무는 그녀만의 사적인 요새였다. 쏟아진 페이스 파우더와 이브닝 인 파리,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서랍 안에는 그녀만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은색 뒷면의 묵직한 송어울, 그녀만의 머리핀, 어쩌면 옛 편지 한 통 같은 것들 말이다. 남편들은 암묵적으로 화장대를 뒤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분리된 욕실이나 잠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 공간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당시 여성에게 방해받지 않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유일한 권리는 그 거울 앞으로 끌어당긴 작은 나무 의자였다. 수번, 밤 8시 이후 가게 재정 논의 금지. 저녁이 깊어갈수록 규칙은 물리적 대상을 넘어 대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내는 집을 운영하는 스트레스를 아래층에 두고 와야 했다. 암묵적인 규칙은 간단했다. 8시 이후에는 가게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안방은 남편이 고된 업무의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안식처로 설계되었다. 시어스 로벅, 신용 계좌가 연체되었거나 이번 주 식비 봉투가 위험할 정도로 얇아졌더라도 그녀는 그 불안을 어둠 속에서 혼자 감당했다. 현대의 부부들은 침대에 누워 재정적 고민을 함께 나누곤 하지만 1950년대의 아내는 공포를 삼켰다. 그녀는 시트를 매끄럽게 정리하고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희생해 그의 휴식을 지켰다. 이 시점에서 패턴은 더 이상 미용 제품이나 가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엄격한 감정적 기준에 관한 것이다. 다음 몇 가지 규칙은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에서 벗어나 그녀가 방 안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의 공간조차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4번, 트윈 침대의 환상. 옛 1950년대 시트콤을 보면 부부가 별도의 트윈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텔레비전의 검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트윈 침대 설정은 매우 실질적인 열망이었다. 그것은 현대적 우아함과
위생의 정점으로 홍보되었다. 무거운 마호가니 프레임은 정확히 협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놓여 있었다. 그 작은 물리적 강역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여성이 자신만의 매트리스와 완벽하게 정돈된 퍼케일 시트를 가졌으며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물리적 자율성을 가졌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팔다리가 볼품없게 엉키는 것이나 뒤척이는 공동 수면의 지저분한 현실을 방지했다. 그것은 적절한 세기 중반에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정중하고 품위 있는 거리를 보존하는 물리적 경계였다. 3번, 조용한 훈련의 향기. 1950년대 주부는 가사 노동의 거친 냄새에 젖어 하루를 보냈다. 세탁실의 날카로운 표백제 냄새, 일요일 로스트 요리의 무거운 기름기, 리놀륨 바닥을 닦는 데 사용된 암모니아 냄새 등이다. 하지만 침실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냄새가 나야 했다. 그것은 조용한 훈련의 향기였다. 여성들은 서랍장에 삼나무 종이를 깔고 나일론 슬립 사이에 야들리 잉글리시 라벤더, 야들리 잉글리시 라벤더의 작은 향료 주머니를 끼워 넣었다. 침대에 들기 전 아내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주방의 남은 냄새를 쫓아버리게 했을 것이다. 방은 그의 안식처였고 그녀의 고되고 보이지 않는 노동은 장미수와 깨끗한 면의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냄새로 완전히 지워졌다. 2번,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오늘날 우리는 매트리스에 닿는 순간 몸을 대자로 뻗는다. 팔다리를 던지고 중력에 완전히 굴복한다. 하지만 1950년대 아내에게 침대는 단순히 쓰러지는 곳이 아니었다. 술이 달린 스탠드를 끄기 전 맥콜스, 나 라이프 잡지를 읽으려고 앉아있을 때조차 그녀의 자세는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그녀는 헤드보드에 기대어 앉았고 담요 아래에서 다리를 우아하게 모았으며 등을 곧게 폈다. 그 시대에 무겁고 제한적인 탄력거들이 벗겨져 의자에 걸쳐 있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코르셋은 남아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숙녀는 자신의 방 안에서도 결코 구부정하게 앉지 않는다고 배웠다. 그녀의 몸은 끊임없이 피로를 유발하는 훌륭한 교육의 전시장이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밤마다 반복되어 인격이 된 조용한 표준들이었다. 하지만 1위로 다가갈수록 이것은 가구, 향기, 자세 같은 물리적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된다. 마지막 기대치는 그 모든 것 중 가장 무거웠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하루의 끝에 쉽게 벗어 던질 수 없는 한 가지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규칙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규칙에 도달했다. 마지막 기대치는 결코 가구나 옷 또는 콜드크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1번, 마지막 미소의 부담. 밤 11시가 되면 1950년대 미국의 주부는 현대의 어떤 노동자라도 지치게 할 정도의 육체적 근무를 마친 상태였다. 무거운 세라믹 접시들은 손으로 씻고 말려졌다. 아이들의 학교 복장은 무거운 강철 프록터, 전기다리미로 다려졌다. 거실 쿠션들은 완벽하게 부풀려졌고 재떨이는 비워졌다. 하지만 그녀가 마침내 안방에 황동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그녀는 그 모든 피로를 복대에 남겨두어야 했다. 오늘날 건강한 결혼 생활은 감정적 해소라는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다. 우리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파트너에게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평한다. 우리는 그것을 소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1956년에 아내가 일상의 좌절을 쏟아내는 것은 가사적 우아함의 실패로 여겨졌다. 암묵적인 규칙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절대 밖으로 흘리지 않으면서 가족의 불안을 흡수하는 가정의 정서적 닻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남편이 오늘 하루가 어땠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교회 주택에 짓눌리는 듯한 고요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5분 선반의 대인 손목의 화상이나 아침 6시 이후로 쉴 틈 없이 앉아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켰다. 화장의 마지막 흔적을 닦아내고 침대를 향해 돌아서며 부드럽고 아무 고민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딘가에서 어린 딸이 종종 어두운 복도에 서서 침실 문틈으로 엿보고 있었다. 딸은 엄마가 머리를 정돈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미소가 나타나기 전에 그 깊고 고요한 숨결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 가르침은 전수되었다.
다른 여자의 진정한 감정은 약과 헤어롤처럼 어두운 서랍 안에 잘 챙겨 넣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임을 배웠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갑옷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야간 루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금욕주의의 유산이었다. 그녀는 미국 가족 전체의 꿈을 지탱하는 충격 흡수 장치였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꿈을 유지하는 대가는 간단히 이것이었다. 그녀는 결코 단 한 번도 피곤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무거운 감정적 노동은 그 시대 전체가 의존했던 토대였다. 화장, 트윈 침대, 조용한 구급함과 같은 물리적 규칙들은 그저 포장에 불과했다. 그것들이 진정으로 숨기고 있었던 것은 완벽한 세계를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책임의 무게였다. 우리가 1950년대의 침실을 되돌아볼 때 판단하기는 쉽다. 빳빳한 잠옷, 숨겨진 구급함, 그리고 분리된 트윈 침대를 보며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보이지 않는 법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하기 쉽다. 하지만 이 여성들을 단순히 억압받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은 그들의 놀라운 강인함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 암묵적인 규칙들은 실패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세상이 마침내 그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것은 단순히 콜드크림이나 헤어롤만이 아니었다. 사라진 것은 자신의 안락함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작은 대가라고 조용히 믿었던 여성들의 한 세대 전체였다. 그들은 자신의 침묵, 어린 훈련을 토대로 삼아 미국의 번영 시대를 건설했다. 어딘가에서 낡은 화장대 거울이 여전히 술 달린 스탠드에 따뜻한 노란 불빛을 비추고 있다. 어딘가에서 딸은 여전히 라벤더의 부드러운 향기와 불을 끄기 전 마지막 깊은 숨을 내쉬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그 기억은 계속 이어진다. 가족 중 여성들의 조용한 강인함을 기억한다면 아래 댓글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 미국의 과거로부터 잊혀진 더 많은 비밀을 발견해 보라.